나는 이 처절한 시련의 시기에 암릭과 함께하면서 내 맡기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겪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삶은 그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는 사실을 나는 확인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다. 우리는 그 힘을 자신의 변신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가? 삶은 날마다 나를 다듬어 내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냈다. 나는 그저 놓아보내면서 그 과정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되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3일 하루에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 셀프 북 코칭 4월의 책 될 일은 된다의 세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어제 이 책을 다 읽었더랬습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인증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구간까지 읽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지난주 수요일 나눔한 그 내용 이후부터 한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써님 들어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마이클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나누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의 대화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너무 성공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점들. 분명 자서전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공감이 좀 덜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멤버분들께서 이렇게 공유 주셨어요. 한번 오늘은 남아있는 책의 내용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곁들여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부분의 첫 스타트는 책 제목으로 치면 7부 제목이 먹구름이 무지개가 될 때라는 표현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와, 저 지금 방금 읽으면서 알아차렸어요. 이 소제목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먹구름이 무지개가 된다라는 표현들. 도대체 마이클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기에 이런 표현을 한 걸까요? 이 이후에 뭐 마법의 손길, 무시무시한 변화의 전령, 뭐 미래의 기반을 다지다 이런 표현들이 격동적으로 나오죠. 읽으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마이클이 하는 사업에서 어떤 큰 변화들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업체가 있었던 그 토지가 더 이상 사업의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부지의 용도가 맞지 않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갑자기 이동해야 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자체의 변화도 있었죠. 어떤 일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것을 스스로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좀 존경했던 스승 중에 한 명인 암릿이 어떤 과거의 부적절한 행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쇠퇴하는 일도 겪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러한 삶의 먹구름들을 어떤 의미에서 무지개로 맞이했었을까요? 268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다가올 성장의 물결을 이해하자면 당시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그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펼쳐졌는지를 목격한 나는 개인적인 호가 만들어내는 내면의 소음을 기꺼이 놓아 보내면 보낼수록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동시성 현상들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동시성을 맛볼 때마다 나는 삶이 자신이 가는 방향으로 내 옆구리를 슬쩍 밀어주는 것 같이 느꼈다. 나는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그다지 섬세하지 않은 정신적, 감정적인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이런 미묘한 손짓에 나를 맡겼다. 바로 이렇게 나는 일상 속에서 내맡기기 연습을 했다.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옆구리를 슬쩍 밀어준대요. 슬쩍. 나는 저쪽으로 갈 건데 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손이 내 옆구리를 슬쩍 다른 방향으로 밀어 주었다고 해요. 또 다른 문장에서는 이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오죠. 구체적인 에피소드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라다가, 이제는 마이클, 너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이지 않아? 이제는 이 공간 말고 좀 다른 데서 살 때이지 않아? 라고 했었을 때, 마이클은 이렇게 생각을 얘기해요. 270쪽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정말 집을 갖게 될 운명이라면 그 메시지를 확연하게 보여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 만족하며 살았다. 저는 이 짧은 문장에서 마이클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이렇게 훅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운명이라면, 예정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어떤 예고,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나는 그것에 조급해야 할 필요도, 그것에 애쓸 필요도 없이 그저 그때라는 것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올 때까지 나는 지금 내 삶의 상태에 만족하며 살았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겐 어떤 영감을 줄까요?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 나의 삶에 만족하는 거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모습. 이거는 우리가 많은 책에서 다른 표현으로 읽었던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떠오르는 또 문장이네요.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들? 미키, 이러면서 전화 걸려오잖아요. 미키, 너의 집을 내가 준비했어. 그렇게. 제가 그때 채팅창에, 저는요? 하면서 농담했던 그 부분이었죠.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와요. 집이 나왔다고. 마이크를 느낍니다. 왠지 이 전화가 어떤 메시지 같아. 라고 느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12년 동안 목수가 한 땀 한 땀 지은 집이었고, 그 집을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뭐 1층, 2층 했는데 3층에 엄청 좁은 방이 있었는데, 마이클에게는 가장 완벽한 명상실처럼 느껴졌죠. 이 에피소드를 들은 그 같이 영성을 수행하는 마타지가 이런 말 하죠. 아, 마이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에게 전화를 해서 미키, 너의 집이 준비됐다라고 말한 거로군요. 어느 날 전화해서 너의 집이 준비됐다. 마이클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말이 모든 것을 상당히 잘 압축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충실히 살면서 어느 날 삶이 내게 걸어오는 말을 잘 듣고 그것에 따라 가는 삶. 마이클은 자신의 집을 구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은 무시무시한 변화의 전령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부지, 더 이상 용도를 쓸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후반부에 나오는 이 통합된 회사의 위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278쪽에 마이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삶은 새 사업 부지를 찾아보라고 그다지 부드럽지 않은 방식으로 내 옆구리를 찔렀다. 마이클이 전체 책에서 워낙 부드럽게 표현하잖아요. 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다니, 뭐 아니면 뭐,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런 마이클의 여러 책 속의 문장 어미들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사실 그것 따라가다 보면, 마이클은 큰 시련이 없었나? 싶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고백해요. 부드럽지 않은 방식.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주택 용도가 아니라고 당장 이동하라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헉 하고 놀라게 되는 수준으로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사건인데요. 마이클은 이러한 장면을 부드럽지 않은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내가 기대했던 어떤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삶이라는 것이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면 나는 그 방향 따라서 예스하고 또 나아간 마이클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업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 용도로 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떡하지? 사업장을 폐쇄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마이클은 좀 삶이 어떤 움직임을 개시해 주기를 그런 타이밍이 오기를 또 참을성 있게 기다려요. 그러다 우연하게 어떤 이 6만 평 부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 만나서 살려고 보니까 그 옆에 옆 동네에 건축물 폐기물 하치장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 저는 이때 제일 마이클이 인간답다, 사람답다라고 생각했는데요. 279쪽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 삶의 흐름치고는 너무 심했다. 나는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줄 알았지. 쓰레기 하치장으로 인도될 줄은 몰랐는데. 마이클은 고백하는 거죠. 나도 사실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줄 알았는데, 아유, 쓰레기 하치장이라니. 이때 마이클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런 법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치장으로 쓰지 않게 되었고 새로 사게 된 부지를 사업장으로 쓸 수 있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죠. 결국 이제 마이클이 얼결에 스타트한 프로그래밍 사업은 시대의 흐름, 이미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죠. 인터넷, 이런 웹이라는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거의 이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마이클은 깨닫죠. 원래 나는 그냥 순수하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재밌었을 뿐인데,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까지의 역량은 없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성장, 폭발적인 성장 시대까지 대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나는 그때 제대로 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팀이라는 또 멋진 분이 등장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마이클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것이 딱 필요한 시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삶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경험도 많은 IT 개발자 겸 경영자를 내 무릎 위에 떨어뜨려 주었다. 뭐야. 그래서 또 잘 됐어? 라는 느낌을 우리는 읽으면서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때 마이클은 어떠한 태도로 있었는가? 286쪽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상황에 마이클은 고백합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했다.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흐름이 자신의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말이다. 어떤 타이밍, 어떤 뭔가 찔리는, 옆쪽으로 누가 밀어주는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본인이 캐치할 때까지는 주어진 상황 속에 아까는 만족했다라는 표현이라면 주어진 상황 속에 그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던 마이클의 대응 방식을 우린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팀이 등장했고, 결국은 또 위기가 나타나요.
너무 부드럽게 적혀 있어서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 자체를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거 어쩌나? 이거 어디부터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아, 팀이 그냥 온 게 아니었구나. 팀은 우리 메디컬 매니저는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슬쩍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겠어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있어서 그게 팡 하고 등장했었을 때는 나는 해석할 수 없는데 조금 삶이 지나고 난 후에 끄덕여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내 삶에 그때 나타났던 거구나. 아, 그때 그 쿵 하고 내 삶을 쳤던 어떤 장면은 결국은 이 장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왔던 거구나라는 어떤 해석의 장면이요.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지금 떠오르시나요? 한번 살짝 음미해 보시기 바래요. 어쩌면 그렇게 내 삶에,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왔었을까? 아, 그래서 그 장면이 내 삶에 펼쳐졌을까 하는 그런 장면들마저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잊게 되고 자연스럽게 삶이 내게 힘이 되어줬고 함께 해줬던 그 장면들이 잊혀지면서 사실은 다시 너무나도 익숙한 내 마인드셋, 내가 해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돼라는 쪽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 또 이어가 볼까요? 이어서 앞니 이제 쇠퇴하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좀 받아들인 건 저도 신기했어요. 사실 본인이 좀 존중했던 사람이 쇠퇴를 하면은 본인도 실망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좀 다운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이클은 좀 재미난 그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293쪽입니다. 암리처럼 진화한 사람이 그토록 극심한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겪어내는지를 바로 지척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진정 큰 축복이었다. 이곳에 있는 동안 그는 일체의 모든 상황에 몸을 맡김으로써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는 슬퍼하지도 상처받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경험할 뿐이었다. 음. 마이클은 암릿의 그런 힘든 시기를 곁에서 지켜봄으로써 함께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 좀 더 짧게 하면 모든 위기는 기회이다. 위기 없이는 창조가 없듯 모든 위기는 기회로 이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전 좋아하는데요. 암릿과 마이클의 요때 모먼트를 보면서 좀 그런 장면 저 한 번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암릿이 힘든 상황 속에 마이클은 함께 했고, 암릿이라는 본인보다 조금 더 이 영성을 깊게 수련한 자가 어떻게 이것을 다뤄가는 각 역시 다 배울 수 있었죠. 마이클을 훗날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294쪽입니다. 바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그저 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태도였다. 어느 날 마이클은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느껴요. 그냥 일단 에너지가 바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암릿에게 새 집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고 암릿은 마이클하고 그 집을 방문하죠. 마이클은 그 집을 보자마자 와, 이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 주택을 짓는데도 이만큼 완벽하게 만들기는 불가능해 라고 느끼는 순간 마이클은 느껴요. 아, 암릿에게 왔던 이 힘든 암흑과 같은 시기가 끝났구나. 마이클은 고백합니다. 295쪽. 나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어둠의 시기가 지나간 것이다.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문장이죠. 295쪽. 어떤 사람이건 간에 겪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삶은 그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을 누가 우리를 밀어 넣을 때 그 힘을 오롯이 자신의 변신, 변화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디로 나를 밀어 넣는다, 어디로 내 옆구리를 슬쩍 밀어주는가, 찌르는가, 뭘 좀 감지하고 계세요. 혹시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부드러운 장면이 아니라 원치 않는 아픔일까요? 그런 장면 속에 그 힘, 나를 밀어넣는 듯하고 그쪽으로 날 찌르는 듯하는 그 힘을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서 나의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장면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어떤 장면을 창조하는 힘으로 역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마이클의 이 사업 메디컬 매니저는 장난 아니에요.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뭐 대리점들도 통합하고 뭐 프로그래밍을 뭐 매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결국은 상장을 할 준비까지 그러니까 정말 이 기업이 커진 거죠. 그래서 소챕터 44번을 보면 메디컬 매니저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MMGR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계속 성장해요. 이때 작은 에피소드로 마이클은 고백해요. 이때 나는 아버지와 삶에서 정말 가까워졌다고. 아버지가 이제 30년 넘게 증권 중개인으로 살아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이런 회사가 상장된다는 거에 대해서 무척 큰 관심을 보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공통점이 생기니까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눈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깊이 감사했다. 나는 이것을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겼을 때 일어난 또 다른 기적으로 여긴다.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예측 못했던 사업의 성장이 사실 개인의 삶에서는 아버지와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척 즐거운 대화를 많이 갖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이클은 뒤돌아보며 그저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손길. 그것에 대해서 마이클은 계속 끄덕이면서 사업을 성장시켜 갔습니다. 결국 본인은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CEO가 되죠. CEO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죠. 한 30년쯤 됐었다고 고백해요. 이렇게 삶의 완벽함에 대해서 목격한 이 실험에 대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 30년쯤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삶의 완벽함을 충분히 목격하고 나니, 이제는 그 흐름에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들지 않았다. 처음에는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변화의 동력이었음을 나는 거듭거듭 경험했다.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 뒤돌아보니 나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동력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마이클이죠. 결국은 이제 합병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책의 시작에서 음, 어떤 제트기 타고 가는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면서 어떤 회사 간의 합병들이 일어나죠. 시네틱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하고요. 다만 그 시네틱의 경쟁자가 본인의 되게 오랜 친구 같은 회사인 웹엠디와 헬시온 회사들과 경쟁자.
라는 것도 알게 됐고, 뭐, 업계 최대 규모 청구서 처리센터, 뭐, 엠보이를 그들이 인수함으로써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경쟁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없으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통합, 합병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그 속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개발팀 간부들은 또 회의에 갔더니 전원 사임하는 엄청난 업다운을 많이 겪게 돼요. 근데 마이클은 계속 고백해요. 이러한 강렬한 비즈니스 경험 하나하나가 결국 나의 영적 성장에 무척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때 마이클이 사실 글로 봐서 굉장히 담담하지, CEO 입장에서는 엄청 큰 사건들이 계속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고백해요. 331쪽에. 본인이 믿고 같이 일했던 관리팀 사람들의 이름이 막 벽에 붙여져 있고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합병을 하게 되면 모든 구성원을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뭔가 유혈 사태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다음날 갔다 돌아오니 다시 없었던 일이 됐을 때 마이클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일이 오면 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이 부분만 들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 마이클이 삶의 어떤 태도로 계속 임해 왔는지요. 그는 세상의 인정을 쫓지 않았죠. 계속 그저 삶이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계속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저 지켜보는 자, 목격자, 관찰자로 함께 했습니다. 사업은 또 성장해요. 막 워싱턴 가고 백악관 가고 막. 근데 막 이럴 때마다 쓱 두려움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 그냥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덤덤히 경험합니다. 그러다 이제 하이라이트 나타나죠. FBI가 급습합니다. 저도 웬 할리우드 영화 장면이지? FBI가 급습을 하고 막 그 회사 통신망을 끊고 갖고 있던 박스들 다 들고 가고 막 난리 났죠.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알고 보니까 직원의 바비 데이비즈가 뇌물수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바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부에게 사실은 우리 헤드들이 우리 임원들이 나에게 시킨 거야. 걔네가 내 뒷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가 치고 들어온 거였고 그것을 알게 된 정부 입장에서 어차피 CEO인 마이클은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죄를 물려고 하는 상황을 마이클은 세게 경험합니다. 결국 바비가 짜놓은 이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때 굉장히 고통에 빠졌을 때 변호사 랜디를 만나고 이 상황들을 잘 마주해 갑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변호사 랜디는 굉장히 힘이 많이 돼요. 의지하면서 서로 이 소송을 잘 다뤄가는데 결국 그 여정에서 마이클은 CEO를 사직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면들에 있어서 선택해 갈 때 흥미롭게도 마이클은 이 상황 속에서 CEO를 내려놓으니까 옛날 사무실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원래 그냥 명상하고 했던 작은 사무실. 그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언젠가 쓰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던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 엄청난 위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큰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도 마이클은 여유가 생겼다라는 관점을 갖고 쓰고 싶었던 책을 오히려 쓰는데 집중합니다. 마이클은 고백합니다.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으려니 이 최악의 상황이 안팎으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변화들이 보였다. 삶은 언제나 내게 그래왔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큰 실험이었다.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저 기꺼이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네, 결국 이 소송과 관련해서 막 변호를 준비해가는 여정 중에 본인이 굉장히 30년 가까이 정성을 다했던 유니온 교도소장이 어쨌든 막 미디어에도 이런 게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교도소 작업이 끝이 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마이클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을 계속 집필해내 갑니다.
신기하게도 이 일은 이 사람이 마이클이 느꼈던 굉장히 소명으로 느꼈고 이것은 소송의 결론이 나면은 어쨌든 이 책 출간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내 인생에 그러니까 마이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최악의 악재 같은 상황에서도 이 출간에 대한 에너지만큼 무척 순조롭게 흘러가는 걸 보고 놀라워했죠. 책을 냈고 석 달 만에 일세가 다 팔리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받아들이려는 마이클에게 너무 슬프게도 함께 힘이 되었던 변호사 랜디는 종양이 발견되었었고, 그리고 또 힘이 되었던 판사 블랏 또한 어떤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여건을 겪으면서 신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승소할 수 없었던 이 장면에서 이제 승산으로 결국 삶이 흘러갑니다. 오히려 판사는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많은 임원들을 기소만 해놓고 직전에 모든 소송을 취한 정부를 꾸짖었죠. 여러분, 이 구간을 읽으면서 사실은 몇 장밖에 되지 않는 페이지, 그래, 그래, 그냥 세상이 잘 흘러갔지. 결국은 잘 됐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숫자를 보세요. 5년, 6년 동안 정부와 소송을 벌인 거예요. 결국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활자로 읽는 것보다 훨씬 마이클은 힘들었을 거예요. 마이클은 고백해요. 급습이 있었던 날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마이클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마이클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이 특히 이 소송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96쪽, 397쪽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나자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삶의 흐름에 내맡기는 것뿐이었다. 더 이상 바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진 나는 다시 한번 고요한 삶에 젖어들며 홀로 있는 시간을 누렸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삶이 이 책을 쓰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내가 40년간 삶이 바뀌는 경험들을 모두 하고 난 지금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궁금해 한다. 삶이 다 알아서 한다는 사실을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엄청난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고된 몸부림은 없어지고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완벽한 그것에 내맡기는 데서 오는 깊은 평화만이 존재한다. 결국에는 마음조차 저항을 그치고 가슴은 스스로 자신을 닫아거는 습관을 잃는다. 그때의 기쁨과 흥분과 자유란 꿈에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너무나 아름답다.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보낼 준비가 된다면 삶은 당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은밀한 연인이 된다. 삶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될 때 모든 잡음은 멎고 위대한 평화만이 남는다. 네, 이렇게 4월의 셀프 코칭 책, 될 일은 된다. 마이클 싱어의 40여 년 동안의 내어 맡김 실험에 대해서 같이 3주 동안 나눠봤네요. 여러분들 무엇이 남으셨나요? Life knows better. 삶이 더 잘 안다. 삶이 더 잘 안다. 오늘의 마지막 셀프 코칭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슬쩍 밀어주는, 찌르는 장면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나의 호에 따라 가주지도 않고, 내가 세운 나의 길 따라 가주지 않고, 자꾸 내 삶이 내 옆구리를 어디로 슬쩍 밀어주고 있나요? 삶은 지금 나에게 너가 겪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이거야. 어떤 겪어야 할 변화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나요? 그 겪어야 할 변화를 위해 나의 삶은 어디로 내 옆구리를 슬쩍 밀어 넣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그 힘을 삶이 나에게 겪어야 할 변화라고 말하며 그 밀어넣고 있는 그 힘을 기꺼이 나의 변화, 변신, 변형,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번 이걸 들으시면서 지금 내 삶은 나를 어디로 슬쩍 밀고 있지? 지금 내가 겪어야 할 변화가 뭐라고 말해주고 있지? 나는 그것에 내 호를 내려놓고 얼마나 그 미뤄지고 있는 그 장면에 있어서 기꺼이 나의 변혁, 변신을 위해 그 삶의 밀어넣음을 사용할 수 있는가? 네, Life Knows Better에 조금 더 힘을 얻으시면서 스스로에게 be kind, 다정하실 수 있는 4월의 남은 시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5월은 마이클이 요때 썼다고 했던 상처받지 않은 영혼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푸르른 5월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